자,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뭐 지난주에 정말 중차대한 시간에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었네요. 네. 오늘 하고 원래 이 방송이 나오는 내일. 내일 어쨌든 정시 마감. 네, 정시 마감이죠. 원래 뭐 내일까지 원서 쓰겠다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또 이렇게 정시상담위원회 좀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죠. 네. 많은 분들이 많은 사연들이 사연들이 또 오고 오고 가고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는 2021학년도 대입을 평가하면서 그 다음에 2022학년도 대입을 예측해야 되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와 달라지는 어떤 흐름 속에서 예측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내년도 입시는 좀 상당 부분 좀 달라질 거라 예측되기 때문에 올해의 입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오늘 하면서 아마 2022학년도 대입 예측 방송을 다음 주서부터 좀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사는 이제 또 해야죠. 네,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하고 있는 민우입니다. 네. 입시 킬러 레옹입니다. 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네, 동필입니다. 네, 아유. 전체적으로 뭐 총론적인 형태의 어떤 특징들이 좀 다 나타나고 있죠. 네, 주변에 올해는 그렇게 논술로 그 어렵다는 것을 뚫은 학생들을 내가 내 옆에 그 지인들 자녀들 2명이나 봤어요. 나 성대 경영 논술 뚫은 애 봤어. 정말 박수 쳐줘야 되는 2,300대 1이래나? 축하드립니다. 본인이 막 2,300대 1이라고. 근데 걔는 정시로는 고대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치 아닌가? 네, 확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대를 뚫은 그 학생이 있어요. 이거는 외대? 네, 너무 잘 뚫었더라고요. 걔는 논술로요? 논술로. 난 그래서 나는 최근에 논술로 뚫은 애도 있구나. 참 그렇게 봤을 때 논술이 되게 많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그런 학생들 때문에 자녀들에게 논술을 시켰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독서량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애들은 인문 논술이잖아요. 인문 논술이라 더 특이한 거죠. 그걸 어떻게 들지? 굉장히 거의 로또와 같은 건데. 로또될 운을 다 쓴 거죠.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죠. 또. 정말 글을 잘 쓰는 친구였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독서량이 많았을 그렇죠. 우리 해림쌤 같은 거잖아. 그렇죠. 해림쌤 같은 독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그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카이대가 작년 대비 2월 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들 줄었어요. 지금 서울대 이게 딱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5명이 2월이 됐었거든요. 그럼 올해는 47명밖에 2월이 안 된 거야. 자, 이거는 그러면 그냥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해석이 되게 간단해요. 이유가 왜?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직윤 쪽에서 원래 3개의 영역 각 2등급이거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좀 낮춰졌잖아요. 3개 영역 각 3. 자, 이거는 서울대가 175명 작년 175명이 수시 2월이 됐는데 올해는 47명밖에 2월이 못 됐다.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원인은 그냥 수능 최저가 낮아졌다. 5% 정도죠. 5%. 128명이면 전체 모집 정원의 뭐 5%. 정시로만 따지게 되면 거의 10% 가까운 인원이 원래 그 충원이 될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충원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정시 경쟁률이 그만큼 좀 치열해지면. 근데 오늘 날짜로 보게 되면은 좀 상당히 경쟁률이 많이 작년 대비 좀 올라간. 이제 서울대는 정시가 지금 마감이 됐죠. 정시가 이 방송 나가는데 마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자연계 쪽에서 경쟁률이 작년보다 소폭 상승되는 그런 부분. 특히 의대가 작년보다 또 경쟁률이 상승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의대의 이 열풍은 의대 지원 열풍은 식지 않을 것 같다. 제가 혜린쌤 지난주에 피디님 말씀드렸잖아요. 고려대 의대 2월 되는 인원 거의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역시 올해 단 한 명도 작년에는 수시에서 고려대 의대에 2월 되는 인원이 23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대 마찬가지로 고려대도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216명이 수시 2월이 됐는데 지금 129명밖에 2월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2월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건 뭐냐면 추가 합격은 반대로 수시 추가 합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시에서 다 못 뽑고 정시 2월 되는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연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연세대도 작년 대비 작년 같은 경우 242명이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했는데 올해 같은 192명, 작년 대비 50명 정도가 줄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해주자면 수시 2월 인원이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죠. 사실 지금 현재 3개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예, 쭉쭉쭉 해서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2018년이 제일 많았네요. 그렇죠? 2018년이 1,800명 정도.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명 정도. 그러면은 요게 이제 주요 대학 입시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서울 시내의 주요 10위권 대학의 수시 2월 인원이 1,800명대에서 1,200명대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수시 모집에 대한 각 대학들의 준비가 점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어지거나 낮아지는 이게 사실상 수시의 정착화에 상당히 많은 안정을 기하해 주고 있다. 교육부의 의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수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정시 수시 인원이 6대4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렇죠. 대부분 정비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대학들이 수시로 뽑을 학생들은 철저하게 수시로 뽑을 수 있는 입시 전형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내년도 입시를 대비하는 학생들도 이게 준해서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수시 2월 인원까지 합치면 뭐 많아진다, 정시 인원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통계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가 되기는 어렵다. 요 통계만 놓고 본다면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입시 전문가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시를 만약 막 부풀리면서 얘기할 때 수시 2월 인원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50%다. 저도 뭐 간혹가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50%라고 하는 말은 조금 좀 과장된 수치다.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는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시 쪽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뽑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6대4로 보시는 게 맞다. 네네네. 이렇게 그 수치가 거의 맞아. 수치가 맞다.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2월이는 안정적으로 수시에서 다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거 뭐냐면 최저를 낮췄더니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시에 다 채워지네. 그럼 향후 앞으로 서울대 수능 최저 직윤의 수능 최저가 낮아지지 않을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수시 2월 인원에 진짜 거의 눈에 띄는 그 감소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수능 최저만 살짝만 낮춰줘도 직윤에 서울대는 알아서 다 채워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그 학생들이 정시 때 전공적 합성을 갖지 않고 들어온 학생들보다 차라리 낫다 이런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청자들 머릿속에는 전부 다 정시 수시 5대5. 왜냐하면 6대4인데 수시 2월이 돼서 5대5. 이게 좀 상식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조금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200명이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 고대, 인하대, 뭐 연세대, 중앙대 뭐 여기가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줄어든 대학들인데 2월이 줄어든 대학들인데 뭐 보통 서울대가 47명, 고대, 연대가 거의 100명대, 뭐 200명대 뭐 요 정도 인원이라면 점점 이 추세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시에 요걸 또 한번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수시에서 그럼 수시의 추가 합격률이 어느 정도였냐. 서울대, 연대, 고대 세 개의 학교만 딱 놓고 봤을 때 굉장합니다. 지금 올 입시의 수시에서요 추가 합격률이
작년 대비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추가 합격이 된 상태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도 직윤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직윤에서 65명이 추가 합격이 됐고 일반 전형에서 107명이 추가 합격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직윤이 28명이 추가 합격이 됐었어요. 일반 전형은 69명인데 이걸 봤을 때도 서울대가 굉장히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된 상황인 거고 가장 눈여겨봐야 될 대학이 고려대학교예요. 네. 이 고려대학교가 작년에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 일반 전형 이런 구조에 있다가 세 개가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했었어요. 올해는 학교 추천과 그다음에 일반 전형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눠갖고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성으로 나눴어요. 근데 학업 우수형은 수능 체제가 존재하고 계열 적합성에서는 수능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네. 거죠. 엄청납니다. 자. 학교 추천은요. 지금 고려대가 올해 추가 합격이 엄청나게 많이 수시에 추가 합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된 그런 사례인데 지금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모집 정원이 1,183명이었는데 추가 합격이 1,015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85.8% 이상이 지금 추가 합격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계열 적합이 대박이었죠. 계열 적합 모집 정원이 515명이었어요. 수능 체제 없는 515명이었는데 추가 합격은 와 가뜩하면 2배가 될 뻔했어요. 그쵸, 거의 916명, 육박합니다. 177.9% 이상이 추가 합격이 됩니다. 서울대 입시와의 연동성이 완벽히 성공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그때 분석했을 때 예. 고대는 서울대를 정조준에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확실하게 이번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직윤을 쓴 학생이 고대학교 추천, 뭐 계열 적합으로 합성. 쓰는 거고 그다음에 연세대 활동 우수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되는 네. 거죠. 서울대 직윤 쓰면서 연세대 활동과 고려대 계열 적합. 근데 고려대 계열 적합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던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또 연세대 면접형을 쓴 학생이 수시는 가군나군 다군이 아니잖아요. 네. 고려대 다시 계열 적합까지 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수능 체제가 없으니 면접형이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고려대도 수능 체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죠 고려대가.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추가 합격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는 의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또 추가 합격은 네. 발생이 되죠. 네. 왜냐하면 고려대는 그 위에 있는 의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고대 의대 입장에서는 존재하니까 아무래도 발생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울대가 이렇게 작년 대비에 추가 합격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의대 열풍인 거죠. 연대 고대도 지원하지만 지방 의회과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민우님도 올해 뭐 대박을 하나 터뜨리셨던 사례가 내신이 2등급 아이를 의회과에 학종 미래인재 전형을 합격시킨 그런 사례도 또 이걸 2등급은 많이 붙여봤어요. 걔가 수능을 못 본 게 더 대박이지. 그랬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내신이 2점대를 유진 학생이 학생 종합전형 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수도권 대학 의대인데요. 지방 의대가 아니라. 겸손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수능이 과탐이 3등급이 2과목이었다 이런 얘기 내가 못 하잖아요. 수능 체제를 다 망쳤죠. 수능 체제를 다 망쳤고 나머지 5개 대학은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잘생겼어. 잘생긴 애는 붙어야 돼요. 이게 고려대가 참 이렇게 추가 합격이 발생되는 상황인데 잠깐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연세대가 활동 우수형이 수능 체제가 없잖아요. 네. 올해 연세대 같은 경우 보세요. 모집 정원은 768명인데 연세대 활동 우수형 전형 768명인데 추가 합격이 818명이 발생된 거예요. 100% 넘었죠. 넘었네. 네, 한 바퀴 돌았죠. 그런데 이거는 예측 가능합니다. 내년에 22학년도에는 추가 합격 안 나옵니다. 줄어듭니다. 왜냐? 올해까지는 연세대 활동 우수형 전형에 수능 체제가 없었어요. 근데 22학년도부터는 연세대 활동 우수형 전형 수능 체제가 다시 또 부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면접형과 이쪽으로 이제 다시 추가 합격의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보세요. 면접형 같은 경우는 523명 모집 정원인데 추합은 492명밖에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 우수에서 확실하게 한 바퀴 이상이 추가 합격이 일어난 걸 봤을 때, 이 추가 합격은 수능 체제와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예. 너무 자꾸 이렇게 전문적 숫자 얘기하면요.
청취를 안 해. 그 좋아하시는 거 조회수 이런 거 안 나와.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막 흥분했어, 막 따지면서 자기. 왜 그래 갑자기 카메라 나오니까. 오늘? 네, 갑자기 왜 그러셨어요? 나 이제 이런 거, 난 네. 조회수 신경 써야 되는데. 네, 숫자 너무 많이 하면 조회수 안 나와. 안 나오죠. 그게 무슨 또 의미가 있어? 내년 시험 아니요, 보는데. 그 어? 팟캐스트는 굉장히 지금 그 구독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네. 아니 저희 뭐 계속 늘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작년과 좀 대비되어지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쪽이 좀 추합이 좀 많아진다. 아, 예. 네, 뭐 이렇게 이제 예측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좀 특이사항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특이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예, 수시의 추합이 어떤 식으로든 생긴다. 수시의 추합이 어떤 식으로든 생기면서 정시 2월이 되지 않는다. 고대 의대도 정시 2월 네, 한 안 명도 돼요. 없었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되는 데는 다 된다. 그러니까 정시 2월을 생각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정시 2월 되니까 정시 인원이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는 정시로 가도 되지 이쪽으로 않겠냐 가겠다. 이런 생각 좀 이제 조금이라도 좀 덜하자 뭐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의대의 인기도가 여전히 상종가다. 아, 그럼요. 예, 여전히 상종가다. 예.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종가다. 지금 뭐 올해 그 특목 자사 쪽 경쟁률 다 하락했잖아요. 그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요걸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자연계 학생들의 인문계 학과 공습. 그렇죠? 예. 이것이 좀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작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상당 부분 자연계 학생들의 공습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인문계 학과, 사회학과 뭐 이런데. 올해부터 정시 지원이 서강대학교가 문이과가 부분이 없죠. 비율이 똑같이 두고 있죠. 아니 공대를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유럽 어문학과 이런 걸 지원하면 되겠어요? 아니 그들이 막 유럽 어문학과를 쓴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정말로 호환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내년이 되면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방송에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입시 방송이잖아요. 다음 주서부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가 뭐 아마 모든 유튜브 팟캐스트를 통틀어 저희가 제일 먼저 방송을 하겠죠. 22? 예측. 우리 방송하면 다른 채널들도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예, 비슷한 내용을 갖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요즘 왜 그러죠? 내가 좀 뭔가 좀 마음에 좀 부담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담되는 게 있어요. 제가 뭐 지금. 이렇게 부담이?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 그 길냥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얘가 지금 막 나한테 막 안기고 막 집에 들어오려고 그래. 너무 까만 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 얘가 좀 또 굉장히 심각한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걱정이 돼 죽겠네. 얘를 어떻게 두고 갈 수도 없고 데려갈 수도 없고. 자, 어쨌든 자연계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다시 돌아가면은 자연계 학생들의 인문계 공습,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도 자연계를 뚫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미리 좀 예측을 해드리자면 상경계는 점령당할 거예요. 내년도 입시에서 상경계는 자연계 학과가 돼버릴 거고요. 그렇죠. 공대 중에서도 일부는 인문계가 먹을 거예요. IT. 거꾸로. IT. 네, 거꾸로. 그럴 수 있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방식의 문이과는 없다. 요게 굉장히 다음 주서부터 저희의 방송을 주목하셔야 될 이유입니다. 국문과 나오신 분들 컴퓨터 잘 다루시더만.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국문과 나온 컴퓨터가 지구과학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수학의 이진법 이런 원리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 그리고 영어 필요하거든요. 컴퓨터 언어가 영어니까. 제가 어떤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산업공학과, 그다음에 일부 물리를 좋아하는 덕후 애들, 뭐 이런 애들, 뭐 드론 띄고 싶어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상경계 같은 경우는 미적을 한 학생들에게 분명히 핵심적으로 유리한 코드를 맞춰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현재 고2, 현재 고1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년에 확실하게 정시를 노리면 안 된다. 주요 대학 입시에서 상경계를 지망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시로 합격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내신으로 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시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장담이 어렵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막 오늘 막 정시 또 상담하지만 그렇죠. 재수가 쉽지 않잖아요. 수학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갖고 상위권 학생들이 올해 상당히 안정 하향 전환하는 추세가 좀 도드라지고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자연계가 인문계, 인문계가 자연계를 공습해 나갈 수 있다. 벌써 올해 전원했어요. 그 문과 학생인데 정시 지원을 이과로 했어요. 문과에서 배치 잡아보니까 불합격되는데 네. 이과로 했더니 합격. 그렇죠. 올해부터 벌써. 가나 네. 교차 지원되는 그 과들이 그게 IT 그 컴퓨터라든지 IT 쪽이었더라고요. 거기다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경계에서 같은 경우 네.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 확실하게 그 예를 들어 가산점을 주는 만약에 대학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특히나 수학이 미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수학이 미적을 해버리게 됐을 때 만약에 점수 호환상 확통보다 미적이 유리하게 확실하게 유리하게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곤란한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 수학에서. 그러면 공대는 국어가 결정하고 거꾸로 상경계는 수학이 결정하는 이런 정시에서는 이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내년부터는 예측이 되어질 그렇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서부터 뭐 한 3번, 4번 하면 되겠죠? 3, 4번 정도 2022학년도 대임 예측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해림집한테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문이과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뭐 이과다 문과는 수학으로 결정된다는 지만 사실 두 개의 계열은 공통적으로 보는 게 국어잖아요. 좀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정짓는 과목이 올해도 역시 국어가 국어가 결정판을 냈어요. 서울대 의대 국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떨어지면 못간거 준비해서 아니에요? 좀 정보를 좀 많이 좀 열심히 주셨으면 준비하고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이 이제 내일 월요일에 올라가는데 월요일이면 정시 마지막 한번 찍어줘요. 어디가 미달될 것 같다고 한번 얘기해줘요. 미달 없어요. 미달 없는데. 미달이 당연히 미달이 어딨어요? 어딨어. 미달 없고 없는데. 오히려 올해도 확실하게 두드러진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수학이 2등급 나온 애를 지금 연대 정시에 배치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국어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항상 한 해 보면은 그 해의 핵심 변별력을 내는 과목을 제 아이가 잘했다면 크게 도전해볼 필요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수학 4등급이고 5등급인 애들 경희대 또 지원시켰고요. 그렇게 지원하는 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기 뭐 내일 뭐 이 방송 듣는다고 뭐 방송 트는 건 아니니까 마감된다. 아마 이 방송이 그 자막 편집 때문에 정시 원서 접수 마감된 다음에 올라갈 거예요. 약 올리실 수도 팟캐스트는 오전 있겠는데. 9시 올라가니까. 아 그래요? 팟캐스트가 오전 9시라 문제예요. 아니 경희대 그 쓰세요. 경희 수학 망친 학생들 국어하고 영어하고 탐구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경희대 다 모르는 부분도 되게 많으신데 나는 이과니까 이과 쪽 문과니까 거기에 보면은 수능 전형에 예체능 지원하는 과가 있어요. 스포츠 과학이라든지 골프 산업이라든지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데가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데 거기서 지원 조건이 뭐냐 거기는 예체능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과니까 거기 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그 역을 잘 안 열어봐. 근데 되거든요. 자격 조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노려서 또 지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는 이제 반영 비율이거든요. 반영 비율에 있어서 사실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수학이 80% 차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요번에 수학이 국어에서 승부 나는 거고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쟁률 어느 정도나 돼요? 거기? 어디요? 지금 말씀하신데. 그럼 경쟁률은 아직 이제 저는 항상 마지막 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쟁률이 아니요, 몰라요. 아직 안 봤어요. 네. 지금 한번 볼까요? 안 봤어요. 아니 보지 마세요. 뭐. 어? 내일 보세요. 내일까지 어차피 내일 마감이니까. 그렇죠. 내일 내일 대충 이게 저희가 경쟁률을 본다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경쟁률로 마감되는데 자꾸 그게 뭐 예전에 80년대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을 때나 가능한 그때 이제 거고요. 원서 들고 뛸 때 그거죠. 네, 그렇죠. 그때 직접 쉬면 되거든요. 창구에서 쉬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바 사람들도 있죠. 그럼요. 저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 받고 이렇게. 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학 보낸 애 있어요. 예, 실제로 제가 확실하게 해가지고서는 딱 여기다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확인을 좀 했는데 이제 최근같이 정부의 비대칭성이 만들어지는 시대의 경쟁률의 의미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20대 1. 아예 포기 안 해. 20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치를. 요행이 없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대 1이다. 저쪽은 3대 1이고 이쪽은 20대 1이다. 이러면 좀 3대 1이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막판에 몰려서 거기도 한 7, 8대 1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라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정해드렸잖아요. 반영 비율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반영 비율에 따라서 각자의 구간에 따라서 원서 접수를 진행하는 거고 그 몇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너무 어느 한쪽이 경쟁률이 높으면 어렵거든요. 아니, 경쟁률은 수시 경쟁률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정시 경쟁률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4대 1 수준에서 뭐 밑으로 위로는데 실제 경쟁률이라는 건 추가 합격까지 되는 인원을 확인해야 실제 경쟁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좀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팟캐스트 이 방송 듣는 건 내일 원서 쓰시는 분 그 마감 전 경쟁률보다 시간이 있으시면은 작년에라든지 2019학년대 추가 합격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걸 먼저 찾아보세요. 아니,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지난주 네. 방송에 얘기하셨잖아요. 작년보다는 2019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으실 거예요. 2019 수능하고 올해 수능이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죠. 대충 추합이 그 정도 예상되어지면은 네. 거기서 반토막 딱 내가지고 네, 네, 네. 한번 실제 계산해 보시면 네, 실제 경쟁률이 네. 나온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경쟁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모집 정원이 좀 많고 추합이 많이 떴던데. 네. 그러면 이제 실제 그리고 경쟁이 좀 낮고 낮아지는 이러면 거죠. 조금 우리가 그런 데를 좀 한번 경쟁이 낮은 데를 우리가 뚫어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량 평가에서 몇 점 왔다 갔다 터울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뭐 그런 거고 저는 내일 원서 접수하는 학생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거 아침 9시에 이거 올라가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은 수학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수학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과 학생들이죠. 인문계 학생에 있어서는 조금 확실하게 올해 대학 입시를 좀 합격하는 쪽으로 원서를 써주시는 게 어떤가라고 조금 조언은 아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언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반수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반수가 안 될 경우에는 1학기 때 이제 학사 경고를 이제 받겠다. 이러면서 이제 반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안 나오는 거지. 요즘에 바로 입학하자마자 이 휴학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대학도 있지만 그러면 입학하자마자 휴학이 안 되면은 그냥 1학기 때를 나는 학원에 다니니까 어차피 안 된다.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진행을 하겠다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아예 인생이 많이 망가진다.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또 역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 거면 아예 안 넣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각자의 선택이니까 내가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제가 전화 받았던 케이스인데 얘가 경희대 정도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경희대, 중대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경희대, 중대, 외대 요 라인에서 우리가 원서에서 합격을 한다. 근데 무조건 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재수를 한다. 그리고 아예 나는 반수도 아니고 그냥 재수한다. 학사 경고를 받겠다. 그때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러면 취업도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때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러면 아예 지른 다음에 그냥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왜 지릅니까? 원서 접수 7만 원씩 내고 8만 원씩 내고. 그러면 근데 조금 아니다.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에 조금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올해는 그건 나중에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학사 경고를 받을지 말지 뭐 반수를 할지 말지는 그 나중에 판단할 것이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방송에 나가는 게 마지막이라면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여기 이런 말씀을 지금 제가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입시가 좀 어렵죠. 날씨 춥고 뭐 춥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다음 주부터 정말 재밌겠네요. 이 데이터 통계를 보니까 올해 이거 데이터 통계 보니까 너무 내년도 입시가 재밌다는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다양한 형태의 변수와 예측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냐에 따라서부터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입시의 어떤 예. 학부를 네. 일하는 부분들이 그 의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뭐 내신 2점대 내신 2점대고 수능에서 뭐 과학 두 과목을 3등급을 받았죠. 그래서 원래는 현실 속에서는 의대를 뭐 정시나 수시 갈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갔거든요. 의대를. 네. 그 학생 뭐 고대 의대 간 학생 그다음에 뭐 서울대 의대 간 학생 뭐 이런 학생들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지도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도 뭐 대놓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음 주서부터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다음에 서울대 공대 간 케이스라든가 뭐 외대를 간 케이스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를 놓고 저희가 학종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에 대한 입시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 좀 더 그 사이즈를 키워서 온라인 설명회를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난 내 학부모를 하면은 의대 쪽 관심이 있다면은 우리 아이가 그런 거기 분명히 그 대학에 수능 체제가 없었거든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2등급인데 온라인 설명회를 하게 되면 이제 학생부의 문장 표현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1학년 때 이 과목에서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찍지 마세요. 수가 있는데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녹화까지 해버리지. 뭐. 녹화해서 그냥 따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차마 제가 이걸 온라인 설명회에서 그래도 이걸 해야 되나? 그걸 잘 녹여내서 고민스럽습니다. 하셔서 하는 게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청취자분들이라든지 주변의 분들이 솔직히 왜냐하면 그게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아이가 최종 합격한 거는 면접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솔직히 2단계, 내신 2등급으로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건 학생부가 어떻게 썼기 때문에 내신 1단계를 통과했냐 이런 거잖아요. 학생부가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올해부터 블라인드 처리였으니까. 그리고 또 어느 학교인지도 모르고. 학교인지도 몰라요. 이게 심지어 지방이야? 일반 건지 몰라. 수도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가 2등급인데 1단계를 통과한다? 또 고려대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의대가 올해 되게 재밌는 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받았거든요. 학교 추천 받았는데 예비 번호도 못 받았어요. 전기전자 썼는데 예비 번호도 못 받았어.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만 합격 소식이 와갖고 이렇게 했는데 원서 그 추가 합격 마지막 날 전화가 온 거예요. 합격했다고. 그렇지. 그게 뭐냐? 너 몇 번까지 빠져나가는 거 봤어? 그때 자기가 1차에서 60번까지 빠져나갔는데 자기는 예비 번호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예 신경도 안 썼다. 그러니까 1차에 60번 빠져나갔다는 건 그 뒤로 엄청나게 또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학생이 세계 합격을 이 학교 추천 세계 합격이니까 세계 합격을 만약 못 맞췄으면 기회도 없어. 수능치를 맞췄으니까 얘한테 그렇게 추가 합격 번호도 못 받았는데 예비 번호도 못 받았는데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그 과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에 대한 부분들. 그 아이는 사실 제가 또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비 중3 때 예비 고일 때부터 걔는 또 관리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때 제가 예측했어요. 얘는 고대 갑니다. 어머니. 고대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1 때 고대 합격을 전 예측을 했는데 심지어 안 되면 제 신체 일부를 포기하겠습니다. 나 포기할 뻔했어요. 축하해. 합격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재미난 사례도 있고 아쉬운 사례도 있고 뭐 슬픈 사례도 있고 뭐 그것들을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있는 특목고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서울대 합격이 많은 학교는 아니에요.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청신국제고인데 이 학생이 3점대였거든요. 3점대 후반 거의 4점 가까운 3점대 후반이었는데 그 정도면 원래 서울대 합격이 안 되는데 이 학생 서울대 붙었어요. 올해 그것도 학종으로 일반 전형으로 붙었는데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과 선정을 잘한 거죠. 학생부상에서 과 선정. 그러니까 이게 학교도 그렇고 컨설턴트들도 그렇고 이 학생에게 엉뚱한 학과를 자꾸 지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의 학생부는 그렇게 안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이 학생이 또 원래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합격을 한 케이스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수시가 상당 부분 안정화되어지고 정착되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다시 저희 원래 그 교육진담이 그 학종에 굉장히 강한 그런 방송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해 실적과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의대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 그 학생부는 뭐 당연히 같이 만들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아이의 인생을 고민을 했기 때문에 뭐 서울대 의대 뭐 다 있지만 제가 뭐 제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은 오픈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잘 얘기해 줄 수 있을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고요. 예, 오프라인이라면 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하도 무서우니까. 아니 이제 2월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오프라인도 설명회 한번 할 그렇죠. 치료제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유, 작년 2월이네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우리 막 힘들었지. 그렇죠. 1년이 1년이 되네요. 1년이 겨울에 다들 해외여행을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들 해외여행 뭐 누구는 해외에 있고 뭐 전화하면은 뭐 누구는 해외에 있고 공평해서 좋아. 수시 합격한 애들 벌써 저 해외가 있고 그래서 운전면허 따고. 네, 아무도 못해서 좋아. 좋은 것도 있어요. 예, 강제로 평등해져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애주가들은 또 술을 또 안 먹게 되잖아.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니 술은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또 알아서 먹어요. 알아서. 근데 또 뭐 또 집에서 못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술. 집에서는 술 못 먹죠. 집에서는 못 먹고 5시부터 먹더라고요. 아니 이제 먹는데 그렇게까지 또 먹어야 되나? 우리도 패턴상 우리는 12시를 넘어야 된단 말이야. 맞습니다. 근데 못 먹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건강해지네. 네. 건강해져. 술을 안 먹으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서부터 2022학년도 대입 예측하다. 이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요. 예, 오늘로선 어쨌든 21학년도에 대한 입시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진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요 정도 마칠게요. 네.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